다시 프린트물 6페이지 거기 전자신청 그 정도 내용만 점검하고 정리할 겁니다.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말한다. 그러려면 첫째 거기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자연인은 다 됩니다. 자연인은 다 된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포함돼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물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는 되어 있어야 되죠. 전자신청 프린트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은 되느냐 안 되느냐? 법인도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도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도. 근데 안 되는 게 어디냐?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같은 경우는 전자신청이 안 돼요.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비법인 사단은 전자신청이 안 된다.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에 잠깐 이게 언급되느냐면 226페이지 정도의 전자신청 조금 이렇게 쭉 언급된 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제가 뭐 찾아보라고 안 해도 여러분 그냥 나중에 여기 웬만한 건 다 있고 또 부족한 건 보완해 놓은 거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요거 특히 비법인 사단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전자 신청을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은 최초로 전자 신청하기 전에 등기소에 직접 나가야 됩니다. 자, 어느 등기소 나가야 돼? 거기 가로 하나 쓴 거 다 채워놓으세요. 관할 등기소는 어디다? 어느 등기소 나간다? 관할. 예? 주소지, 소재지, 어디? 어딜 것 같아? 이거 하려면 다시 한번 최초 전자 신청하기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돼. 등기소에 직접 출석.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등 첨부해서 저기 법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서 같은 걸 같이 가지고 나가서 출석해야 돼. 이때 어느 등기소에 나가느냐? 아무 등기소나, 즉 관할 제한이 없다. 관할 제한이 없어. 전국에 있는 모든 등기소는 다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한번 하면 유효기간이 얼마냐? 최초로 한번 딱 해놨어요. 이게 최초로 사용자 등록 직접 등기소 출석해야 될 때 최초로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을 한번 해놓으면 기간을 언제까지 써먹는다 이거? 얼마 될 것 같아? 3년간 사용하면 3년. 요건 여러분들 주의할 게 3년 쓴다. 유효기간이 3년.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든가요? 1년. 이거 착각하면 공인인증서 아니야.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몇 년이다? 3년이야. 그럼 요 3년이 딱 지나면 하루 지났어. 어제 12시까지가 유효기간이었어. 오늘 아침에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지?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장할까? 연장하지 못할까?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면. 그럼 연장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간 경과되기 전 3개월 전부터. 자,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요때 연장 신청해야 돼, 연장. 연장을 신청해야 된다. 이때 연장 신청은 직접 등기소 나가야 될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예? 이것은 전자 신청 방법. 즉,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나가지 않아도 이때는. 연장 신청하면 다시 얼마큼 연장된다? 다시 얼마큼 연장된다? 또 3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까지 연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까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연장이 돼. 횟수 제한은 따로 없다.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전자신청을 하면 최초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뭐부터 하라? 사용자 등록을 해라. 한 번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 몇 년이다? 3년이다. 이걸 연장시키려면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전자신청 방법으로 연장 신청하면 다시 3년이 늘어난다. 횟수 제한은 따로 없다. 요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동신청용 권리자임자 모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단 자격자 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전자신청할 때 본인,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이 해지나 효력 정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때는 방문하든 전자문서로 신청하든 모두 가능하지만 효력 정지시켜놨다 다시 살리려면 회복 신청은 직접 찾아가야만 돼요. 이건.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전자신청 방법은 출석 신청 주기가 배제된다. 즉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소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는 전자문서로 송신합니다.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은 뭐로 한다고 했죠 아까? 인감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이걸 송신하면 돼. 공인인증서로 대체되는 거예요. 송신해서. 그럼 접수 번호 순서대로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해서 등기필 정보를 송신해 줘야 됩니다. 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위해서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를 하면 되고, 등기를 각하할 때, 각하할 때는 오히려 서면 신청할 때와 같이, 서면 신청한 경우와 같이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으로 각하합니다.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자,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주는 건 똑같다.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세요. 이제 각종 등기 중에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오늘 여기 강론 문제는 여기 정리할 겁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단히 해줬는데 복습용으로 조금 한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보존 등기 해줬죠, 한번. 보존 등기하고 가등기 한번 해줬잖아. 그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이것은 모든 등기의 기초가 뭐냐? 보존 등기요. 왜? 등기부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를 보자. 각종 권리 등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다?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원시 취득했을 때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 그리고 일단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개설돼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죠. 이전 등기. 물론 기타 변경 등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권리에서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면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 중에 용익물권에 관련된 거,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등기 관련된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담보물권 중에 등기와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뭐 유치권, 질권 이런 건 해당 사항 없고, 그다음 저당권하고 이 근저당권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 중에 임차권 문제, 임차권 등기 이런 게 있고, 기타 뭐 권리질권 등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 담보권 등기, 권리질권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게 있고, 여기 소유권에 관련돼서 이전할 때 여기서 일부 이전 개념, 소유권 일부 이전 개념,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원인별로 보면 매매로 인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때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실거래 가액을 기록할 때 그때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 어디다 신고한 가액을 기록하느냐, 목록은 어디다 첨부할 때는 언제냐, 이런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별로 만약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냐, 상속, 유증, 뭐 진정명의 회복 등등 이런 내용들이 원인별로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그래서 오늘 이 보존 등기 관련해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등기다. 이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신청인, 적격자, 요거 적용. 신청인. 그래서 법 65조에 규정된, 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크게 있다 했죠. 그래서 토지 건물에 다 공통적인 게 있고 이게 어느 한쪽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첫째가 1호가 토지도 건물도 공통인 것,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첫째 누구예요? 대장상, 대장. 이게 어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여기에 대장상 어떤 소유자가 등록이 돼야 돼? 자,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하는 거냐? 부동산을 원시 취득한 사람이라고 했지. 그럼 누가 원시 취득하는 사람이냐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적용하죠. 거기서는 최초 쓰세요. 거기다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포괄승기.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누구라고? 원시 취득자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의 다 이거로 갑니다. 대장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인이나 포괄승계인은 다 된다. 그런데 요게 이제 첫째, 이건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두 번째가 이것도 토지 건물 다 공통. 이건 뭐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이것도 토지 건물 공통. 이건 뭐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 네 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토지는 해당 사항이 있고 건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 특별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나온 것은 토지는 해당 사항 건물만 되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토지 보존 등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질문에서 토지라고 딱 제한해버리면 요 네 번째 건 뭐 다 틀려요. 특별자치,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네 번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 최초 소유자가 아닌 사람, 즉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자,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이 사람 최초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 단 예외 지적공부상 그 국가로부터 지적공부상 국가 이렇게 썼어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는 이거는 예외 할 수 있다. 이전 등록 받았지만 할 수 있다. 이건 전에 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1호 대장상 대장의 최초 소유에 등록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병은 뭐야? 회사 합병 포괄승계이지. 그러니까 보존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포괄승계이란 말이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포괄승계이냐 이게.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보존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 안 되지. 이게 바로 특정 승계인이란 말이에요. 이전 등록 받은 자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 어떤 거? 미등기 토지 어디? 지적공부상, 지적공부. 즉 토지 대장 이런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국이라는 건 국가를 얘기 국 이렇게 쓴 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이건 예외. 이전 등록 받았지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가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판결은 자 종류가 뭐냐? 판결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즉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은 다 돼. 여기서 우리가 판결 3번 나온다고 해줬죠? 어디서 나와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우리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했죠? 이행 판결 원칙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 여기 신청인 중에 이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아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됩니다. 다 되고 판결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되겠지? 누굴 상대로 소송하냐?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란이 비어있더라. 공란이거나 특정할 수 없어요. 일제시대 어떤 일본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이럴 경우 공란이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한다? 토지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토지는 국가를 피고로 했어야 돼. 최근 기출문제 또 나왔어요. 자, 건물의 경우 누구를 피고로 한다?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거꾸로 가면 이렇게 다 틀려요. 토지의 경우에 시장을 피고로 한 판결 적격이 없습니다. 건물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적격이 없는 것들이 이거. 반드시 토지는 누굴 피고로 하라?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피고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공란일 때는. 이걸 잘못 가면 적격이 없는 판결이 돼버려요. 그 다음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증명한 자는 자 수용도 원시 취득이지만 일반적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전부 다 이전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수용에 따라 이전 등기할 때 직권말소를 제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금 보존 등기할 수 있는 수용은 뭐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만. 미등기.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미등기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서 미등기 부동산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특별자치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건 어디만 된다고? 이거는 건물만. 이거만 주의. 건물만. 토지는 안 돼. 건물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특징 하나만 딱 잡아둡니다.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어. 신청 정보에 안 쓰는 게 뭐냐?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일자가 없습니다.
등기 원인이 없고 등기 원인 일자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 권리와 관련된 등기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떤 등기에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 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볼 요 진정명의 회복 나가면 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요때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일자 기재가 없다. 이게 특징이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땐 원인과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없다. 진정명의 회복에서는 원인 일자만 안 쓴다. 요 특징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거기 등기 원인과 영을 쓰지 않는다는 거 X.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인감증명, 제3자 허가 등 정보 등 일체 안 들어갑니다. 보존 등기할 때. 왜 등기 필정보, 인감 안 들어간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이건 의무자 있어야 나오는 거야. 단독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제3자 허가 정보는 왜 안 들어가요? 아까 등기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원인이 없으니까 이 원인이 없으니까 허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라 원래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단독. 그러니까 누가 없다고?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자, 보존 등기 중에 거기 지금 직권의 보존 등기 나왔지?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 원래 절차 개시 중에 뭐라고? 신청. 그중에 어떻게? 단독 신청.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등기가 절차가 시작되는 개시되는 원리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 했지? 그게 뭐야? 신청에 의해서. 관공 쓸 때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했어요? 용어를 촉탁이라고 쓰고, 이게 원칙적인 방법.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거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가 있다. 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 개시. 그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원칙적인 신청 방법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상대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잘해야 돼. 거기 보면 미등기 부동산, 미완성 건물 포함한다 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하는데 이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한 등기 속에는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 포함됩니다. 근데 가등기는 이거는 처분 제한 등기도 아니거니와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기 부동산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어떻게 한다? 해당됩니다. 이때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해줘야 돼. 미등기라면. 근데 여기는 자,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책을 읽든 뭐든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와도 들어서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절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물 신축했어요. 그럼 누가 신청한다? 등기를 A가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미등기 부동산 전제로 한다 했지? 미등기. 그럼 미등기 앞단계가 뭐? 이거보다 앞단계, 전단계. 등기되기 전단계 뭐가 만들어졌다? 대장 등본이 만들어졌어. 건축물 대장. 이건 뭐야? 사용 승인을 받은 거야. 즉 건물이 완성되어 있어. 완성. 사용 승인 받으면 이때 뭐가 만들어져? 대장이 만들어져. 아까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 첫 번째가 뭐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주 등록된 자가 이 건축물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보존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완성 전 단계 뭐야? 미완성. 미완성은 언제? 쉽게 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저기 착공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아직 사용 승인 받지 못하는 게 건물은 거의 완성됐는데 내부 뭐 소방시설이 안 됐다든가 해가지고 아직 사용승인 안 받았어. 그럼 아직 살진 못하지? 미완성 단계. 이런 경우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라고 했지만 이건 미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갑은 요 A한테 건축 자재를 대줬다든가 돈 받을 게 있어. 이 사람 뭐라고 그래?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지.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곧바로 경매를 안 주면 그냥 경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절차가 너무 그냥 막 그냥 도약을 넘어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 예? 유치권 행사한다. 그럼 유치권 행사는 뭐 계속 유치만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유치만 하고 있을 거야? 아니 난 유치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한 15년 지나서 도저히 유치하다 질렸다.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그렇지. 가압류를 해야 돼. 그 얘기 뭐 소송을 해서 지금 얘가 지금 돈 달라고 했지만 금전 채권이지. 근데 이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달라고 하는데 얘는 난 갚을 게 없다.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럼 저기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예?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소송을 해서 판결문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 이 판결문 자체가 집행 권한이 돼서 나중에 안 주면 그때 강제 경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판결 받으려면 전제가 뭐냐?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하면 요 소송을 제기하면 오늘 민사소송을 냈어. 돈 달라고. 법원에 소장 냈어. 했더니 다음날 네가 이겼다. 승소. 빨리 가져가서 받아가라. 이렇게 할까요? 소송이 누구야? 이쪽 말만 들어보는 게 아니야. 이 사람 내면 법원 얘한테 소장 부분 송달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여기 답변하라고 답변서 제공하라고죠. 제출하라고. 그럼 이쪽 반대 또 답변하지. 서로 소송을 진행해야 돼. 그럼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그러면 이 상대방 피고는 얘가 소송하게 되면 소를 제기해서 얘가 무슨 절차를 개시했다는 걸 벌써 인식했지? 그럼 부동산 딴 데로 팔아버릴까 안 팔아버릴까? 그러니까 그런 걸 막으려니까 뭐부터 하는 거야? 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은 소송하기 앞서서 하는 절차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아니면 소송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변호사 몇천만 원 주고 변호사 비용 써가지고 소송했더니 한 6개월쯤 제가 빨리 끝나 줬습니다. 갔더니 이겼어. 얼마 좋은지 몰라. 승소해가지고 그날 막 기분이다 해가지고 뭐 파티도 오고 수한턱 쐈어. 다음날 갔더니 피고가 재산이 보니까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자기는 변호사 비용 다 날려버리고 술값 다 날리고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걸 그냥 만족하자 이래야 될까?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겼을 때 대비해서 먼저 보전 처분 해놔야 돼. 피고 재산 이게 있으니까 이걸 딴 데로 팔면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한다? 요게 차이가 어떻게 돼? 가압류 가처분 차이가 뭐예요? 가압류는 언제 하는 거야? 보전 처분 중에서 금전 채권. 이것도 말이 어렵지. 돈 받을 게 있을 때. 이건 금전이 아닌 이거 아닌 거. 금전 채권 이외의 청권의 경우는 가처분. 즉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들어가야 되고 돈 받을 게 있을 때 가압류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달라고 하니까 뭐 더 들어간다? 가압류. 가압류 결정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가압류는.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압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채권자야. 이 사람 여러분이야. 가압류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가압류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봐야 각하됩니다. 왜? 여러분 각하 사유 11가지 중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그 중에서 규칙 52조에 보면 다 언급되어 있어요. 8번째로. 자, 이거 법원에 가압류 좀 해주세요 라고 법원 민사신청과에 가서 신청해야 돼. 그럼 법원에서 어디 이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하겠지? 법원이 관공서일 거 아닐까? 법원이 관공서야 아니야? 관공서잖아요. 법원도. 아니야? 법원도 관공서예요. 그 행정청만 관공서예요? 관공서. 그럼 신청 주체가 관공서일 때 용어를 뭐라고 쓴다 했지? 촉탁 등기, 촉탁. 촉탁을 해야 돼. 가압류 등기를. 법원서 가압류에다가 촉탁이 옵니다. 그럼 이 등기소인 등기관은 법원 촉탁 왔으니까 가압류 해야 되겠지? 해당 부동산이 뭐라고 써 지금 여기? 미등기. 미완성까지 포함된다고 했잖아. 미등기야. 그러면 등기관이 고민하다가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어디로 하는 거야? 등기부에 해야 되는 거야. 미등기니까 일기장에 쓸 수도 없고 그냥 쫓아가서 그 대문 앞에다 가압류라고 딱 붙이고 왔어. 된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가압류는 동산처럼 물건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다? 등기부에. 근데 해당 부동산이 지금 미등기야. 등기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등기관이 가압류 하려니까 보존등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여기 요 등기부를 개설해야 돼. 표제부를 만들고 여기다 저 건물에 대한 부동산 내역을 다 써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 요 부동산 표시를 다 해줘. 소재, 대지, 지번, 건물, 구조, 종류, 면적 다 써주고 여기 만약 미완성 건물이었다면 요 밑에 단서 또 달아줘야 돼. 이건 미완성 건물이다. 이렇게. 이 건물은 미완성 건물이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이건 사용승인 받으면 나중에 요것만 말씀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갑구를 개설해야지. 갑구를 개설해서 최초로 한 등기니까 여기다 뭘 만들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야 돼. 보존. 누구 앞으로 합니까 지금? A 앞으로. 이걸 누가 했다는 거야? 이거 등기관이 직권을 했다는 거야. 등기관이 왜 했을까? 여기다 가압류 하려고. 소유권 가압류. 가압류 채권. 이렇게 가압류권자 가바로
왔다. 이렇게 써주려고. 요 처분 제한 등기, 요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뭘 했다? 지금 보존 등기를 어떻게 했다? 이 등기관이 직권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본인이 등기 신청했을 때는 각종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수료 내야 되지? 근데 이때는 돈 하나도 안 내는데 등기해줬네? 공짜로 해준 걸까요? 나중에 사후에 납부해야 돼. 미납통지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이때 본인이 직접 신청했을 땐 등기소로부터 등기필 정보를 줘요. 소유권 보존 등기했으니까. 근데 이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때는 뭘 안 만드느냐? 등기필 정보 안 만들어줘, 이거. 본인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대신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이때 세금 안 냈으니까 미납 통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이걸 말 그대로 설명해 보세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촉. 반드시 소유권에 대해 다른 전세권이나 저당권 같은 안 돼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놓고 처분 제한 등기 해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요게 예외적으로 직권 보존 등기. 그럼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된 처분 제한 등기 속에는 요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도 있다? 경매. 이게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라는 것은 판결받아 집행하는 거 강제 경매라고 그래. 임의 경매는 저당권, 담보권 실행하는 거야. 임의 경매 해당될까 여기에? 임의 경매한다면 저당권이 등기됐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 소유권 등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지. 경매라면 당연히 뭐다? 강제 경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요거 이제 중개시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알고 임차권 등기 명령 아까 했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얘가 미등기 집에 살고 있었어요. 임대차 끝나서 이사 가려고 봤더니 미등기 상태에서도 살 수 있지. 등기 보존 등기 의무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잖아. 저는 다 얘기해 줬잖아요. 보존 등기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이걸 처분할 때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할 때만 의무가 나온다고 했잖아. 얘가 이사 가려고 봤더니 보증금을 안 주네. 그래서 어떻게 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어. 했더니 보니까 미등기니까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등기 안 됐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등기관 당연히 뭘 이렇게 갑구를 개설하고 그다음 뭘 만들어야 되지? 을구를 만들어서 여기다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지. 임차권 등기. 보증금 얼마 써주고 지금 임차인이 뭐 지금 갑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이 들어갈 때도 직권을 보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상이 되는 거 아까 거기 보세요. 직권 보존이 대상되는 여부 아까 했죠. 가압류 가처분 강제 경매. 이 경매라 해도 이건 강제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되고 가등기는 해당이 안 된다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때 직권 보존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아까 미완성 상태에 아직 건물 짓고 있는데 지금 사용 승인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채권자가 이 건축 자재되었던 얘가 망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 먼저 가압류부터 하려고 그래. 안 주니까 대금 안 줘. 했는데 보니까 등기관이 미완성 건물이니까 아까 어떻게 쓴다고 해서 여기다 단서에 미완성 건물을 써줬지? 그리고 이제 등기해줬어. 보존. 그리고 여기다 가압류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가압류 해버리니까 소유자가 가압류 통지가 날라가 가압류 했다고. 그러니까 얘는 돈을 갚아줄게. 빨리 풀어달라. 그러겠지? 돈을 갚았어. 그리고 건물 다 끝내서 사용승인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엔 여기다 이걸 지우야지 이제. 왜?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3번, 2번 내용 말소. 원인은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건축물 사용승인. 사용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웁니다. 그럼 이제 완전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피시가 다 들어갔지. 미완성 건물도 직권 보증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에 이게 오래됐는데 언제 한 2007, 거의 10년 가까이 됐네. 그때 이게 얼마 오래 안 돼서 내가 공부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홍성에 계시던 분이었었는데 나이도 한 60 정도 되셨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식이 수됐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이제 합격하고 이거 개업해서 이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게 있었는데 제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 건물 3개 있다는 거야. 근데 다 지금 등기부 없어요. 어떡할까요? 배웠잖아요, 이거. 가서, 이거 가압류 신청하시면 어떻게 된다? 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채무자한테 뭐가 날라가?
가압류됐다고 통지가 날라가요. 또 물론 등기 보존등기 있다, 등기 완료 통지도 들어가지만 가압류됐다는 통지도 가. 그럼 일반적으로 돈 갚을 게 있는 사람은 가압류됐다는 통지가 날라오면 자기 돈이 이게 허위 채권이 아닌 이상은 돈을 갚아줘요, 이거. 그러면 가압류 됐다고 여기서 이제 돈 갚았으니까 가압류 말소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말소 촉탁이 들어가면 가압류 이걸 말소하겠지. 이거 말소하면 보존등기도 말소할까요? 이건 그냥 놔둬야 등기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후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이제 어디 병이 생기는지 잘 몰라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술 먹다 이 술이라는 게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분위기에 따라 먹다 보면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 어깨가 이렇게 막 밤새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더라고. 그저께인가. 난 저렇게 아파본 적이 없는데 통증이 이렇게 어디 뼈 이상 있는 게 아니라 뻔하게 어깨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잠깐 한 1시간 한 2시간인가 잤다 이렇게 잠잤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밤새 어깨가 아프더라고. 근데 하루 또 지나니까 또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술 먹고 어깨 아파 본 적은 처음이라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이상은 좀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직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만약 건물 짓고 있는데 등기 안 나는 경우다. 그럼 어떻게 해? 친구한테 감 좀 해줘라. 그럼 어떻게 돼? 등기는 만들어집니다. 등기부. 시험과 관련해서 거기 나온 거 알아두시면 돼.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거. 물론 회사 정지 절차나 화의 절차 등도 있지만 그건 법무사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요거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되는 처분 제한 등기 속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가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경우도 직권 보존등기 한다. 요 네 가지는 기억해 주면 돼요. 알았어요? 가등기는 안 들어간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처분 아까 얘기했죠. 등기 완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했지.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했지.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했다. 즉 가압류가 말소했어. 그렇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얘기 들으면 금방 알아. 근데 이거 그냥 상황 설명이 없으면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도대체 이런 게 있나. 그때 눈을 봤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하고 종전 소유자는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이전하면 종전 권리자는 말소되지만 소유권 이전하면 종전 소유자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A가 부동산을 B한테 팔았다 그러면 B한테 이렇게 이전하면 요 A 이거 지우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알았어요? B가 C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지금 현재 소유자는 C야. 최종 소유자. 그런데 만약에 을구에서 전세권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냐. 을구에서 1순위 전세권자 있어. 전세권자. 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팔았습니다. 그럼 전세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돼. 그럼 여기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1번 전세권 이전. 전세권자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뀌어. 그럼 갑은 치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할 땐 종전 소유자 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등기부상. 그 다음 거기 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소유권 일부 이전 개념. 이건 부동산 일부 이전은 아니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일부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이전할 수가 없다. 근데 소유권 일부, 여기서 이전할 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하다. 권리, 소유권 일부 이전. 이거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부 이전할 때 여기 이건 부동산 일부 이전은 못해요.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이 뭐냐? 이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자, 이 부동산 A 소유 부동산이야. B한테 소유권 여기 소유권 몇 개 있어요? 부동산이. 아파트다. 소유권 몇 개? 하나지. 자, 이전했습니다. 이건 뭐야? 전부 이전. 아무 하자 없지. 근데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자기 부인에게 2분의 1 지분을 가져라. 반만 남겼어. 할 수 있지? 그럼 A는 뭐가 됐어? 이제 반만 남았어. 이렇게 단독 소유를 이제 공유로 바꾼 거예요. 이게 소유권 일부 이전. 또는 B가 자기 2분의 1 지분을 또 C한테 이전할 수도 있고 또 B가 2분의 1 지분 중 자기 아들한테 다시 2분의 1을 또 이전하겠다. 그럼 이거 누가? C가 4분의 1을 갖는 거야. 그럼 B는 얼마가 있어 이제? 4분의 1이 남았지.
A는 2분의 1 남았지. 이렇게 전체 합치면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이거를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말로 설명 어때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공유 지분 중 일부를 다시 이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알았어요? 네, 개념을 정확히 알고. 부동산 일부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꼭 기억해. 부동산 일부 이전 안 돼. 절대로 안 돼. 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 개념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등기는 소유권 일부 이전일까요? 부동산 일부 이전일까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전에 얘기해 줬던 거 한번.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 만약 이 토지가 A, B 공유다. 지분이 있어. 2분의 1 지분.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 토지를 자, 여기 나성동에 있는 토지다. 한 필지를 자, 500제곱미터입니다. 이걸 잘랐어. 자, 공유물인데 이거를 자르는 걸 뭐라고 할까? 이걸 잘랐어. 이렇게 잘랐다. 잘랐어. 이걸 뭐라고 한다? 예? 정리 왔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유물일 때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절차가 첫째 절차는 토지를 분할해야 돼. 토지 분할. 이 토지 분할 우리 지적에 배웠지? 토지 이동 사유, 일반 이동 사유 몇 가지? 6가지. 뭐가 있어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때 토지 분할하는 거야. 토지 분할하면 자르는 거야. 지적 공부상 잘라. 그러면 지번 새롭게 부여하지? 면적 측량을 통해서 다 결정하고. 그러면 10번지 면적 줄어들고 이건 다시 여기서 250m로 지적 공부를 다시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분할. 이에 따라 등기부 정리할 때 무슨 등기한다 그랬지? 이게 분필 등기를 한다. 등기부상. 지적 공부상 토지 분할하고 등기부상 뭐 한다고? 분필 등기해야 돼. 그럼 분필 등기 해놓으면 자, 토지를 분할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토지가 2개로 잘렸고 여기 10번지는 뭐다 이거? A, B 공유. 여기 11번지도 A, B 공유.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공유 토지 2개가 생긴 거야. 공유물을 분할한 게 아니야. 공유물을 분할했다는 말은 토지를 잘랐다는 게 아니에요. 공유 관계를 해소해서 단독 소유로 만들어주는 게 공유물 분할이야. 그러면 토지를 먼저 자르고 나서 두 번째 절차는 뭐냐? 상호 지분 교환해야 돼. 상호 서로 지분을 이전해 가야 돼. 지분 이전. 즉 요걸 A 단독 소유로 만들고 이걸 B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쪽에서는 B가 자기 지분을 A한테 이전해주고 이쪽에서는 A가 자기 지분을 이전해줘야 돼. 알았어요? 서로 상호 지분을 교환해줘야 돼. 지분 교환. 그래서 이걸 단독 소유로 만들어 놓아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가끔 보면 공유물 한 20년 전에 분할했어요. 등기부 보면 분할이 안 됐어. 토지만 잘라놨어. 토지만 잘라놓은 건 공유물 분할이 아닙니다. 이건 토지 분할이에요. 지분 완전 정리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공유물 분할인데 공유물 분할하다 보면 뭐가 있다고? 지분을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분 이전이 뭐라고 여기서? 소유권 일부 이전. 알았어요? 네. 넘어가서 이제 거래 가액 등기 봅니다. 자 거래 가액 등기는 이건 이제 매매 원인이 매매일 때 거래. 아 여러분들 자주 쉬어달라고 했는데 얘기하세요. 아까 갑자기 제가 매듭을 짓느라고 조금 더 했더니만 아주 기절했나 봐. 참다 10분만 먼저 쉬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욕심을 항상 부리면 화를 불러. 우리 해주는 사람은 조금만 더 하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하던 거라서 매듭을 지려고 하다 욕 먹었습니다 제가. 늦게 시간 10분만 하고 오실 거예요. 거래 가액 등기. 자, 거래 가액 등기는 이건 언제 시작된 거냐면 시작 시점만 알면 돼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 기억 있는 사람 노무현 정권 시절인가? 그때 뭐 이해찬 씨인가? 그때 국무총리 할 때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맞나요? 여간 뭐 그 노무현 정권 시절 같은 2007년이면 2006, 7년이면 누군가 노무현 때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 나왔어. 이게 시작된 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시점 이후에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에 의해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신관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전에는 여기 등기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 주고 산지 몰랐죠. 지금 등기부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기준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일 것. 물론 현실적으로 이때 이후의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6월 1일 이후의 신청분부터 이게 적용됐어요. 그런데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된다는 거니까 요 이전 거는 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보니까 2005년에 매매라고 써놨네. 가액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6년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에 의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판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매매가 아닌 증여야. 이런 건 당연히 가액이 없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이전 등기. 따라서 이전 등기 아니라 이전 가 등기할 때는 거래 가격을 안 해요. 등기 안 해요.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기록해 놓습니다. 거래 가격 등기 대상은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가 언제 작성된다? 날짜 2006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신관 실거래가를 등기해야 됩니다. 그때 매매이지만 판결이라면 아까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해서 판결서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가액 등기 대상이 안 된다.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은 가등기하려고 그래. 가등기 할 때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럼 본등기할 때는 뭡니까? 가액을 등기해야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때 매매 목록을 내는 게 있어.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는 언제냐? 목록은 두 가지. 첫째, 이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전원주택 팔았다. 그러면 여기 토지 하나, 건물 하나 2개 있지? 목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 토지 건물 2개를 따로따로 하면 목록이 필요한 거예요. 2개.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이 하나라도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 즉 여러 명, 매도인이 3명, 매수인이 2명 이렇게 수인과 수인 사이, 수인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수인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죄수도 수인이야 이렇게 죄수. 이 숫자 아니고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 그래서 수인과 수인 간의 매매일 때는 목록을 내야 돼. 매매 목록을 첨부해야 돼. 매매 목록. 거기 부동산 개수 꼭 기억합니다. 2개 이상이거나 한 개라도 당사자가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 수인과 수인 간 매매일 때는 목록을 낸다. 그럼 거래 가액은 어디다 등기하느냐? 거래 가액은 등기부 어디에 들어갈까? 등기부 갑구에 당연히 들어가지. 소유권이니까 갑구 중 어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기타 사항. 요 란에다 씁니다. 요때 이름 다 쓰고 그 밑에 거래 가액, 금, 실거래가 금 뭐 1억이다. 그럼 1억.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여기 써줘요. 이렇게 한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그런데 이게 매매 목록을 내지 않으면 갑구에 직접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근데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 매매 목록을 첨부했을 때 언제요?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여러 명과 여러 명 사이 매매일 때 이때 목록이 들어갔어. 그때는 갑구에는 금액이 없어. 매매 목록 번호만 들어갔어. 매매 목록 2017에 101호 이런 식으로 이것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매매 목록 번호밖에 안 들어가. 이럴 때는 거래 가액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첨부된 매매 목록을 또 찾아봐야 돼. 이 매매 목록을 찾아보려면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을 포함해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해야 이게 나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매매 목록 첨부 안 되면 갑구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는 갑구에는 뭐만 기록한다고? 매매 목록 번호. 매매 목록을 공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청구할 때는 매매 목록 포함해서 발급해달라고 신청 취지, 뜻을 지지해야만 발급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어요.